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시장 상황 보면은 금리 인상이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을 봤을 때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소형 주택의 빌라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의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에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문의를 받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Q&A 질문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Q&A 재개발에 있어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재개발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재개발 요건, 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래된 빌라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크게 값이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되려나 봅니다. 업자들이 서로 팔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답니다. 전국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이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이 재개발이 되고 어느 곳은 재개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재개발 요건이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요게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추진이 됐을 때에는 구역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다.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확정 지역으로서 프리미엄이 붙고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 절차에 맞춰서 나중에 관리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집값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의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이 사무실이 오픈이 돼서 동의서를 걷어야 됩니다. 동의서를 걷는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값으로 매가가 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자들이 서로 팔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자들이죠. 업자들은 말 그대로 신축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은 업자들이 전화가 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유추를 해보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역 지정이 돼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축업자들이 바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말 그대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밀집이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이 재개발이 되고 어느 곳이 재개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 많은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노후도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바로 재개발 노후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노후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노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신축이고 여기는 노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신축이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노후도 조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지역,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의 노후도 조건을 필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플래닛으로 확인을 하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추진의 사무실이 오픈이 되어 있는지 동의서를 걷고 있는지 매가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밑에 달려있는 답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답변이 나와 있는
있는데요. 지금 답변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답변이 뭐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보게 되면은 구역 지정이 된 것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위의 말을 들어보면은 재개발 확정 지역이 아니죠. 재개발 확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 내용은 확정 지역의 실용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맞는 답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주택자 재개발 지역 양도세 문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주택이 2013년도 11월 달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B주택을 보면은 2020년도 4월 달에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주택, B주택 판다면 양도세가 있나요? 우선 A주택, B주택 이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라는 가정하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A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지 A주택을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투기 과열 지구다 A주택이 그러면은 2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 4월 달에 B주택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2년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세율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는 중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1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달까지 매도를 하시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달까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B주택의 경우는 양도세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추가 비용 산정법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제가 재개발 조합원이 되었는데 추가 비용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 7평을 갖고 있고 23평의 상가이고 매입가는 3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후에 입주라는데 위험 부담이 클까요? 계산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재개발의 추진이 될 때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값을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바로 추가 비용을 내면서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 비례율이 나와야 되는데 비례율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초입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추진하는 구역이 A라고 가칭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지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벗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변 일반 분양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B라는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일반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약 10%에서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약 8억 정도 되겠죠. 8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8억.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A 지역의 대지 지분이 7평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이 A 지역의 평당가를 보셔야 됩니다. 평당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평당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7호 35 약 3억 5천이 대지로 깔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가 산정액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축의 경우는 약 몇백만 원 정도의 이 건물가 산정액을 받을 수가 있고, 신축은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건물가 산정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오죠. 여기에 1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라고 가정이 됐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추가 분담금이 약 4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DSR 적용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가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23평짜리 상가다, 그 다음에 매입 금액이 3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실평수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매입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상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받을 때 상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7평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7평 플러스 35평짜리 그 부족한 평수만큼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내가 10억에 매입을 했던 20억에 매입을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깔고 있는 대지가 몇 평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택인지 상가인지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재개발 관련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재개발 질문뿐만 아니라 재개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현금 청산이죠. 현금 청산 걱정 없고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저희가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